야, 재판부가요 정말 마음 먹으면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 수선할 구멍을 손으로 이렇게 파서 만들어 주네요.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쓰기 시작하면 어느 범죄자도 다 무죄 만들 수 있겠네요. 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허가 청탁에서 이재명 개입 여부가 사실관계가 인정된 바 없어. 당연히 인정된 바 없지. 하지만 당신들이 유죄를 내려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면 배신자가 생겨나서 그 연결고리를 증명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그래요. 왜 사실관계가 아직 인정 안 되냐?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이걸 다 묶어가지고 그걸 김동현 재판장 그 위증교사 1심을 어이없게도 무죄를 쓴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주고 온갖 침대 축구 침대 재판을 다 들어주는 바람에 이제 그 위례신도시 하나 끝났던가요? 지금 백현동 번화는 이재명 시장이 그때 백현동에 어떤 특혜를 줬는지는 번화에서 재판을 다루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국토부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것을 직접 언급을 안 했대요. 무슨 소리예요. 재판 과정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나를 직무유기로 걸어가지고 협박하는 것 같다라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직접 언급을 안 하다니요. 지금 방송에서 협박이 있어서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워딩이 그래서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궤변이어서 전체 워딩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보로 나온 거는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속보에서 네. 이 재판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국토부 직무유기 협박 직접 언급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당시에 이재명 대표 발언 공소장에 쓰여 있는 발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여러분 많이 보셨던 판넬 들고 했던 그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래서 결론은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저희가 해주지 마라고 버티다가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교통부 법률에 대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라고 말을 한 겁니다. 분명히 나오죠 여기.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논리구조상 당연히 그렇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네.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마침표 찍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가 국토교통부가 없으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2분 말이 전에 됩니까? 원심 판결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무죄 선언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방송들 중계 다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꿋꿋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멘탈이 강하거든요. 오히려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지금 양문석 의원이 이제는 반격이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양문석 의원이 선봉대로 선다면 중도층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굳건하다면 헌재는 어떤 판결을 하게 될까요? 멀리 보시죠, 여러분. 자,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제일 웃긴 것은 협박 주체는 국토부이니까 이재명 행위 관련 발언이 아니야. 그래서 무죄를 내렸다는 건데 행위 관련 협박을 행위한 것이 국토부가 이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뉴스트라다무스를 출연을 빵꾸를 냈어요. 캔슬을 했어요. 그때 회사에 불려와서 장원준 선배가 저를 협박했어요. 방송하면 안 된다고 저를 협박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어요. 회사 윤리위를 열었는데 김미선 괜찮아. 왜? 협박했다고 한 거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협박했다고 한 행위는 장원준이잖아. 그러니까 장원준이 협박한 거니까 김미선이 협박이랑은 상관없잖아. 김미선이 아무리 장원준한테 협박받았다고 거짓말해도 김미선은 협박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무죄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비약이 심하거든요.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박의 주체는 국토부다. 뭔 소리야. 협박 주체 국토부라니. 협박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행위 관련 발언도 아니다. 이재명 행위 관련 발언이 아니다.
그럼 나는 뭐 방송 빵꾸 내고 캔슬 내고 회사 안 나오고 누가 협박했어? 누가 협박했어? PD가 협박했어? 장훈 선배 협박했어? 이렇게 하면 되나? 우리 애들이 뭘 보고 저럴지 모르겠네. 협박 발언 과장이지만 허위도 아니야. 아 진짜 과장? 아 이제 누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공무원이 협박을 하고 다녀요? 제가 하여튼 계속 조금씩 불길하다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그렇게 안 나올 거라는 반론에 부딪히기도 했고 저도 당연히 순리대로 정의롭게 판결이 나온다면 뭐 1심 판결이 그대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거나 깎여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로 조금 깎일 것이다. 많이 깎아서 김문기 씨 고인이 된 김문기 씨를 자기가 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한 거짓말 부분은 그건 뭐 인식이라고 진짜 쳐서 그 부분은 골프 친 것까지도 무죄 나가도 백현동은 빼박이다. 소산할 구멍이 있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국회의 고발 없이 이번 말고 딴 법으로 불리한 처분 못 받는데 그거 말고는 소산할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요 판사가 정말 마음 먹으면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 소산할 구멍을 손으로 이렇게 파서 만들어 주네요.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쓰기 시작하면 어느 범죄자도 다 무죄 만들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판결문을 지금 읽으면서 우리도 생각 못했던 거를 이렇게 재판부가 생각해 주셨구나. 저는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로서 반성해야겠다. 아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밝히셨던 세상 이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있고 다 순리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했죠. 네, 역시 그분은 다 그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근데 이 판결문은 제가 아직 이 판결문 전문을 다 읽은 상태가 아닌 거를 전제로 합니다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제가 신문 기자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종이에 잉크로 프린트된 이 인쇄물 뭐 신문이 됐든 책이 됐든 무슨 자료가 됐든 뭐 판결문이 됐든 공소장이 됐든 이 종이에 잉크를 뿌려서 만든 이런 인쇄물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업무상도 불가피하게 읽어야 되니까요. 제가 읽어본 모든 인쇄물을 통틀어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김동연 재판장이 쓴 판결문이 가장 궤변이라 그랬는데 아마 오늘 그 기록이 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판결문을 지금 우리 기자들이 속보로 보내준 그 부분을 계속 읽고 있지만 만약에 전문을 읽으면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문을 능가하는 더 큰 궤변이 나오는구나. 정말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고 지금 저한테도 지금 오늘 제가 일찍 라이브 들어간 걸 모르시고 제 아는 법조인들도 지금 계속 뭐 전화도 주시고 문자 카톡을 주시는데 다들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아주 저명한 법조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또 배워야 되니까요. 짚어드릴게요. 얼마나 이상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협박 발언, 과장이지만 허위는 아니야. 과장해서 한 발언이다. 허위는 아니다. 그럼 23명 불러서 협박했니? 왜 안 했니? 이런 거 왜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굳이 1, 2, 3, 4, 5라고 놔둬가지고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얘기를 해서 이건 어느 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객관성 그리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법 325조에 따라서 무죄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